네, 오늘은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오늘은 온 더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비녹음, 비공식으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처음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단순히 건축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세 가지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 근황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여행도 잘 못 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건쟁입니다. 오!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네. 권정희님은 벌써 그 유튜브 프로의 냄새가 무신 풍기네요. 그래요? 나머지 저희 두 명은 사실 이런 게 처음이라서 저도요. 네.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되지만 좀 처음이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잔디 아빠입니다. 잔디 아빠. 네. 잔디 아빠는 뭔가요? 저 아들이 이제 2달 후 이제 태어날 예정인데 저희 아들 아이고, 태명이 잔디예요. 그래서 오늘도 병원을 뭐 갔다 오셨다고. 그렇죠. 참 우량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유부남 아빠 유튜버들이 누구 아빠 누구 아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도 급하게 만든 닉네임이 잔디 아빠입니다.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보통 아기 아빠, 아기 엄마라고 불리는 게 어떻게 기분이 좋은가요? 왜냐면 어떨 때는 자기 이름이 없어진다. 사실 그걸 느끼기는 아직 일러요. 저도 음, 아직까지는 병원을 가도 처음 들으니까 이제 좀 많이 새로웠죠. 약간 내가 이제 드디어 그만큼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도 음, 들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음, 새로운 그렇구나. 경험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냥 이제 살짝 체감해 봤죠. 뭐.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우리 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고 있네요. 말 편하게 그러니까, 하기로 했는데. 편하게 이게 하자고. 온에어의 중압감인가? 진짜 웃긴다. 오네어의 압박감. 세 번째 아, 패널로는, 저는 외노자이고요. 독일에서 지금 건축사무소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워라밸을 찾아서 탈조선해서 이제 탈거는 할 수 없으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탈조선을 하자. 그래서 독일로 와서 운이 좋게 직업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노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하노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뒤에 기타가 멋지게 보이는 매노자였습니다. 저희 세 네. 명은 일단은 다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도쿄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우리 잔디 아빠는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고, 매노자는 하노버에서 하고 있어서 건축이라는 같은 분야지만 좀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절차? 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근황들 살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관심 있는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요즘 근황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어때요?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하노버드대부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독일은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하고요. 음, 거의 매일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씩 이제 어, 확진자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4차 뭐라 그러지? 여기서 4차 그 긴급선언? 엘레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4차가 왔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돌파 감염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백신 불신자들이 많아요. 크베어된 거라고. 이제 걔네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록다운은 없다. 이제 음, 곧 또 9월 되면 선거철이거든요. 총리를 다시 9월 되면 뽑아요. 그래서 음. 더 이상의 록다운은 없다. 그래서 3G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3G 혹은 2G. 그래서 이게 3G가 딱 도시에 딱 되면은 이게 개인프테라고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 그리고 개내전이라고 해갖고 코로나 이미 걸린 사람, 그리고 음, 테스트 해갖고 이제 코로나 그 테스트를 받은 사람만 레스토랑 안이나 이제 영화관이나 그런 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는 이제 2G라고 해갖고 테스트한 사람을 빼고 오로지 코로나에 한번 걸렸거나
코로나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레스토랑으로 허용을 하게 하면서 이거를 이 법안을 이 지방정부에서 처리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논란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맞게 하냐, 왜 우리의 자유권을 침해하냐라는 논란이 있으니까 이 정부 사람들이 레스토랑이나 이런 가게 주인들한테 그걸 맡겨버렸어요. 니네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한 거를 허용을 하면 너네들은 사람 조건 없이 많이 다 받을 수 있어. 여기 테이블 그 간격 띄우지 않고 니네 테이블 있는 숫자만큼 다 받게 해줄게. 아니면은 너네는 여전히 지금처럼 반만 받던가 뭐 3분의 1만 받던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넘겨버렸어요. 걔네들한테. 방금 그 원지 투지 이야기할 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랑 코로나 테스트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라고 했나? 그 테스트라는 건 PCR 얘기하는 아니요. 아, 다른 거야? 그 빠른 테스트. 이게 테스트 종류가 여기는 PCR 테스트랑 슈넬 테스트라고 하고 빠른 검사, 바로 검사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PCR 테스트 돈을 내야 되고 빠른 검사는 이제 돈을 안 내고 무료로 해줘요. 근데 이것도 10월 이후부터는 백신이 충분한데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돈을 받아요, 이제. 돈을 3만 원씩 받기로 했고, 그렇게 약간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얘들은 이미 항체가 한 번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한 번 걸리면 6개월 뒤에 백신을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렇구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요새 제일 큰 이슈는 코로나죠. 뭐 지금 한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매일 1,800만 가량 나오는 것 같고 한국이 제일 안전해. 안전하긴 한데 맞아요. 진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백신 거부자가 특히 서구권은 많은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접종률은 아직까지는 늦어요. 백신 우리나라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었기 때문에 이제 50%가 조금 넘어갔다고 하는 것 같고 노년층부터 장년층 이렇게 내려오면서 맞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아마 20대부터 40대까지 전부 이제 예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맞기 시작하는 것 같고 백신에 대한 거부 반응은 크게 없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뭐 1,000명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정부나 사람들이나. 그래서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못 모이게끔 백신 접종자 포함하면 4명까지만 모이게끔 하게 돼 있고 뭐 카페든 음식점이든 9시 이후는 셧다운으로 봐야 돼요. 네. 그게 실제로 지금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 느낌이야? 잘 지켜지고 있어요. 단속도 다니고 있고 사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정부에 좀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방침을 뭐 우리 이제 한국은 곧 추석이 돌아오니까 추석 연휴 때까지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인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몇 달째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단속이라 하면 만약에 걸리면 페널티 뭐 벌금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 그렇죠. 벌금도 내고 영업 정지도 당할 수 있고 단순히 단속뿐만 아니라 이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게가 손님이 예를 들어 신고를 하고 하면은 그렇구나. 5명이 모인 사람들을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받은 가게에 페널티를 주는 거구나.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게가 페널티를 먹게 되고 그래서 가게에서 손님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약간 옛날에 우리가 민증 검사하듯이 미성년을 받는다 그런 느낌인 건가? 이제 점심때도 마찬가지로 4명까지만 돼서 5명 이상이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 5명이에요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는 안 받습니다. 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둘셋씩은 안 받아요? 만약 5명이 갔으면 이제 둘셋씩 나눠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은연중에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직원이 2명이 갔는데 저쪽에 우리 직원이 3명이 먹고 있어. 이런 것도 사실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입장에서는. 빡세다. 일행으로 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끼리는 1,800명 너무 많다, 너무 위험하다 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하면은 많이 좀 적게 유지되고 있는 게 그런 게 좀 지켜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여러모로 힘들어하죠 다들.
락다운 하지 않고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난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맞아요. 일단 일본은 2만 명 넘어갔고, 최근에 2만 5천 명이었나? 뭐 그랬고, 이게 전국. 그 다음에 이제 도쿄 같은 경우도 이제 만 명대이다 보니까 사실 엄청 위험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2배 정도니까 한국으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제 1만 명 정도 이상이 코로나가 막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상황인 거랑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제 얘네가 검사가 또 느리다 보니까 단순히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고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료 문제는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코로나로 지정된 병원들, 좀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공채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는 무료인데, 이게 개인 클리닉,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음, 클리닉이 어떻게 보면 치과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음, 콤비니 수, 그 편의점 수보다도 클리닉 수가 많다 할 정도로 이제 치과들이 많아. 일본 사람들 뭐 덧니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병상들을 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워낙 작은 병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치과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 사람들이 만약에 코로나 병상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또 거기는 안 가는 거야. 왜냐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쪽을 가면 무료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제 있다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일본은 조금 심각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은 똑같다. 밤에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역 주변 보면은 사람들 술 잘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 이게 참 지금, 근데 독일은 옛날부터, 작년부터 코로나 이제 막 했을 때부터 코로나 걸리면 병원 못 가요. 집에서. 그건 어떻게? 약국에 배달을 시켜가지고, 약도 아, 없으니까 이제 타이레놀만 가지고 견디다가 다 집에서 나으면 이제 격리하는 갈 수 있어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죠. 잠깐 코로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이야기로 1시간 가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네. 돌아와서 사무실 일 관련된 요즘 하는 근황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원래 하려고 하던 거를 다시 돌아가 볼게. 요즘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나? 이번에는 뭐, 나부터 어떻게, 얘기하면, 아빠. 잔디 아빠부터. 나는 이제 이 회사로 이직한 지 이제 4개월이 다 돼가고, 새로운 아틀리에로 이직을 했죠. 뭐, 아뜰리에였는데, 이제는 좀 직원이 많아져서, 좀 뭐, 아뜰리에와 이제 약간 중규모 회사의 음, 중간쯤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일하는 방식은 아뜰리에처럼 일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해서, 처음 이제 개인 프로젝트, 민간 프로젝트인데, 이제 서울 강남구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6층짜리 빌딩을 하나 이제 계획부터 이제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건축 심의를 받았는데 이제 무사히 음, 통과하고 어, 이제는 이제 건축 허가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쁜 하루하루를 음,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심의와 되면 네. 허가는 뭐가 다른 거예요? 허가는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과 법규 전반적인 것들을 반영을 한 계획안을 가지고 해당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면 모든 법규나 제반 사항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으니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라고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걸 이제 건축 허가라고 하고 그 전에 일부 건물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라던가 특정 위치에 있는 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 건물이 뭐 도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 집단 교수님들이라던가 현직에 종사하는 뭐 건축가들이라던가 뭐 구청 직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문처럼 해주는 게 이제 심의예요. 그래서 음, 모든 건축은 특정 규모가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민은 모든 건축이 받는 건 아니다. 특정 음, 조건을 채워야 하는 규모와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양질의 건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깔끔했어요. 다음은 어, 외노자. 저희 사무실은 주로 학교나 약간 관급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개인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개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 부동산 회사 사옥을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게
기념물 보전 그 법에 따라서 외관은 전혀 건드릴 수 없고 내부만 조금 건드릴 수 있고 이게 오래된 건물 2개와 그 사이에 있는 건물 이게 3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3동 중에 이 사이에 있는 건물만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년쯤에는 이제 이 건물의 입구를 이제 고치게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단도 높이고 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저는 지금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지하층, 1층 그리고 꼭대기층에 이제 사무실을 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인스타 봤는데 엄청 컬러풀하던데. 네, 지금 이제 그 컨셉이 그 라틴 아메리카 풍의 분위기여서 이게 지금 그 부동산 사옥이긴 한데 이 부동산 사옥하는 주인이 자기 건물 한 부분을 스타트업 회사한테 다시 임대를 주고 싶어 해요. 그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위워크 같은 그런 개념의 사무실로 쓰고 싶어 해서 저희가 냈던 설계안이 이제 이게 하나의 도시로 보고 복도를 거리로 생각하고 그 작은 사무실들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자 해서 그 거기에 특성을 어떻게 부여할 건가. 그래서 저희는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시티나 뭐 그런 데 보면 색으로 보통 엄청 요란한 색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특성을 부여하고 화려하고 이제 컬러풀하게 하자.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은 색을 쏟아붓고 있어요. 아니든 바뀌든. 방금 살짝 이야기 네. 나왔던 위워크라는 곳은 shared 오피스,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이제 네. 개인이 어떤 공간을 빌려가지고 일을 하거나 이제 위워크에서 가장 추구했었던 거는 한 종류의 회사 사람이 아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해서 연결되는 네트워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좀 요즘이라기보다 한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좋다고 생각한 게, 위워크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을 받아서 하는 곳이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홈오피스가 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 일을 하기란 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작게 이 한 칸의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약간 이 회사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거를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 그 지금 하는 사업은?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사무실 임대? 그러니까 임대. 얘네들은 임대업자들이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진짜 특이한 게 이 사장이 좀 젊고 좀 애가 소위 말하자면 이렇게 잘 나가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사무실에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고 모든 그 컴퓨터만 가지고 내가 오늘 와서 나는 이 자리 쓰고 싶어 하면 이 자리에서 와서 일하고 그런 거고 약간 사무실도 약간 전임자가 약간 구글 회사 사무실 같이 막 테마별로 방 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가 있는 걸 좋아해서 이게 잘 돌아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어받아서 나도 요즘 근황 이야기하면 우리 사무실은 주로 하는 게 이제 오피스 인테리어도 최근에 좀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떨어진 지역의 별장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최근에 방금 외노자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프리어 드레스 자기 자리가 아닌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 내가 랩탑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거를 원하는 오피스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가지고 요즘에 계획을 많이 하면서 레퍼런스도 많이 찾고 있었는데 어제 막 그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매노자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매노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할 거리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프리어드레스가 갖고 있는 이점이 뭘까?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환경이 생겨나다 보니까 굳이 큰 공간을 임대할 필요가 없어졌고, 만약에 큰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책상의 수를 좀 줄이면 그 공간에다가 조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이런 거를 보고 있는 사무실들이 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이 프로젝트는 나는 잠깐 도와주려고 들어가는 거였고, 내가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의 이제 별장, 부모님과 자식이 살려고 하는 별장은 아니다. 집.
그냥 2층 집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가 부모와 자식이 지금 약간 다툼이 생겨가지고 계획이 좀 일단은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해서 그 찰나에 최근에 도쿄 디자인 위크라고 2016년까지 했었던 그 매년 매해 일본 전 지역에 있는 여러 컴퍼니들이라든지 학교에서 디자인 관련된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2016년에 화재로 이제 없어졌지. 2017년부터는 안 했는데 애가 한 명 죽었거든. 좀 어린애가. 그래서 일본 이제 그런 거에 엄청 심각해 하니까 취소됐다가 안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꿔. 디자인 아트 도쿄로.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교는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좀 전문적인 전문가 일단 그래서 예술가들이라든지 뭐 가구 아니면은 그런 디자인 관련된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거에 지금 막 급하게 투입돼가지고 요즘에 그걸 하고 있는데 10월 22일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어떻게 할지 하고 있다가 목요일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미팅 끝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재밌게 되겠네요라고 잘 미팅 끝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네. 생각보다 나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럽기도 하고.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렇게